자, 이번에는 배선 설계와 시공,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 가공 및 지붕 배전선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물에 전기를 집어넣으려면 간선이 있겠죠. 메인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필요한 분기 회로가 있겠죠. 그걸 설계를 하는데, 일단 간선을 설계를 하려면 간선의 부하 용량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하 용량 어떻게 산정하겠어요? 그럼 건축물의 용도가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다를 거고, 예상 부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고, 수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부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고려해서 부하 용량을 산정할 거다, 그죠? 그 산정이 되고 나면 뭐합니까? 배전 방식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단상이냐, 삼성이냐, 전압을 229, 22.9를 할 거냐, 1호사를 할 거냐, 맞죠? 아니면 뭐 380을 할 거냐, 220을 할 거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배선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겠죠. 왜? 전선의 굵기는 전압하고도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허용 전류를 얼마나 할 거냐, 얼마가 되느냐, 전압 가강은 얼마나 되느냐, 기계적 강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분기회로 수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 결국 부하의 상정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부하의 상정이라는 얘기는 뭐냐? 부하의 상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예? 배선 설계 목적에서 부하 용량을 산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하 용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실제로 해봐야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잖아. 그걸 부하의 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자, 지금 C금은 어떻게 됩니까? 설비 부하 용량? PA 플러스 QB 플러스 C가 되죠? C가 되는데, 이것을 PA 플러스 QB 플러스 C는 C기 문제가 아니고 A는 뭐냐? 표준 부하를 얘기해, 표준 부하.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표준 부하가 얼마나 들었냐.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죠? 부하를 얼마 쓰는지. 거기에 따른 표준 부하에 따른 면적을 P라 합니다. 바닥 면적을 P라 합니다. 그 다음 부분 부하에서 표준 부하 외에 복도라든지 아니면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 부하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바닥 면적을 또 곱해주면 얼마 몇 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좀 모자라니까, 별도 가산할 부하 용량을 더해주면은 전체 설비 부하 용량은, 그 건축물에 대한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이 나올 거다. 설비 부하 용량이. 됐나요? 그래서 그것을 표로 표시를 하는데, 첫째는 표준부하, 건축물 종류별 표준부하 봅시다. 건축물 종류가 공장, 공화당, 사원, 교회, 극장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느냐? 10VA. 상당히 생각보다 용량이 작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게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음식점 20VA. 또 사무실, 은행, 상점 등은 30VA. 주택, 아파트가 제일 높겠죠. 전용 부하 밀도가 40VA.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해서 일단 상징을 해줍니다. 이것이 A야, A. 됐습니까? 기본적인 표준부하는 뭐냐? 아까 좀 전에 표준부하 얘기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복도, 계단, 세면장, 창고, 이런 게 아까 기본적인 거 말고 또 됐죠. 그죠? 요것들은 제일 작게 쓸 거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표준부하를 5VA. 그 다음에 강당이나 관람석은 그것도 작겠지. 10VA. 막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부분적인 표준부하를 정하고 거기다가 면적을 곱하면 여기는 얼마만한 용량이 필요하겠다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거기다 별도 가산 용량.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별도 가산 부하 중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는 1세대마다 얼마? 500 내지 1000 VA를 더 가산해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하 용량을 상정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부하 용량을 어떻게 상정하냐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수치가 질문이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선의 수용률, 아까 수용률이나 부하율 이거 필요하겠죠, 그죠? 수용률은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이거는 몇 프로? 수용률이 50%. 학교, 사무실, 은행이 수용률이 높겠죠, 그죠? 그게 한 70% 정도 된다. 이 정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설비 불평형률이 있어. 설비 불평형. 원래는 평형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평형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게 기준이 단상 3선씩은 몇 프로? 최고 40% 이하. 삼상 3선씩이나 4선씩은 30% 이하가 돼야 된다. 이것도 수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제약. 자, 기본적으로 옥내전로의
저압입니다. 저압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이 사용전압은 400V 이하다. 대지전압은 300V. 요게 표준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고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사용전압 얼마? 400이야. 대지전압 얼마? 300이야. 저압 공사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데 그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거? 전격감동 전류가 30mA 이하이고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고 전류 동작기이다. 그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격 소비 전력이 3kW 이상 되는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기 및 과전류 차단기와 전용 콘덴서를 시설하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전선 저번에 얘기했죠? 했는데 노출전선, 나전선 사용 제한인데 원래 사용해서는 안 되지. 예외적인 게 어떤 게 있다고? 애자공사에 의해서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맞아요? 예를 들어 전기용 전선, 전선의 피복절임을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취급자 이외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됐나요? 버스 덕트 공사에서 시설하는 경우. 버스 덕트는 원래 저런 전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전선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에 시설하는 경우. 접촉전선은 뭐야?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 시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압 옥랩에서의 사용 전선 400V 이하입니다.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 기본적으로 전원선은 2.5 스퀘어의 연동선을 사용하라. 2.5 스퀘어. 그 다음에 제어 회로용 배선은 1.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라. 코드 또는 캡터의 갭을 0.75 스퀘어 이상. 이것을 표준으로 꼭 암기를 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수용과의 설비의 전압 강화. 원래는 전압 강화 되지 안 되는 게 좋은데 어차피 도체를 통해서 접촉점을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전류가 통하면은 일정 부분의 전압 강화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집에 전압이 몇 볼트로 들어오게 됐으면 220이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 내부에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원래 전압 220보다 조금 높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 강화를 얼마 정도 주느냐? 저압에서 조명이 3% 이내입니다. 기타는 5%, 고압 이상으로 수준할 때는 조명이 6%, 기타는 8% 이내로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십시오.